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8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의 급락 여파와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장이 마감되기 1시간 전인 2시 반까지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하락장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 3,5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힘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했다고 밝히면서 여행, 호텔, 레저 섹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뉴스에 따라 시장은 섹터별로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의 화살표를 어디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지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나온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신규 부양책에 대한 백악관과의 견해차가 매우 크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아직 협상을 위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CNBC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과 백악관은 신규 부양책에 대해 한참 멀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낸 8월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국제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평균 9,063만 배럴로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월간 보고서에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하루 9만 배럴 적은 양입니다. 내년 국제 석유 수요 전망치도 하루 9,763만 배럴로 예측해 지난달 보고서에 비해 하루 9만 배럴 낮췄습니다.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9월물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6% 오른 42.6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와 미국 물가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약세를 보이던 기술주가 반등과 함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S&P 500 지수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1% 이상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27,97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S&P 500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강세 나타냈고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는 이제 최고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3,38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 오늘 2%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11,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 기술주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어제 장 초반은 약세 보이다가 장 막판에 힘 받으면서 1%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59,0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5%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84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월요일에 관련된 공시를 계속해서 내놓았고 어제 시장에서도 함께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 LG화학 그리고 네이버까지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 머물렀고 셀트리온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4%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최근 숨가쁘게 좀 급등해온 만큼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될 매물들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좀 급락이었습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 나왔던 만큼 내렸고 시젠도 마찬가지로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젠의 경우에는 어제 장중한 때는 28만 3천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MSCI 편입과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죠. 편입 리스트에 시젠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단일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제약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CJENM 나홀로 빨간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2만 9,5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CJENM은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상승 나오면서 7위권까지 올라왔고요. KMW 3% 넘게 급락했고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5% 넘게 급락. 그리고 SK머티리얼즈 4.6% 넘게 빠지면서 24만 8,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드릴링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1,400만 원대 다시 되찾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3만 원대였는데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서 47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300만 원대까지 살짝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존 5% 넘게 급락하면서 1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대체 자산들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는 파란불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해보시면 0.59% 하락세, 이 모네로까지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모네로 10만 9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11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만나보셨듯이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11,000선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 간밤의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에 따라서 오늘 기술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증시의 기술주의 방향도 바뀔 것이다라는 좀 분석이 나왔는데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3대 지수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11,000선을 돌파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호조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예상보다 하락했는데 오늘은 기술주가 반등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큰 이슈가 됐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몇몇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기술주 관련돼서 최근 들어 상당히 이슈가 있었던 애플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452달러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장의 모습들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틱톡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3월 달에 27달러 이후에 앞으로는 좀 약간 좀 피로감이 있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50달러를 회복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페이스북의 리뷰도 드려보겠는데요.
자, 페이스북 상당히 좀 기술주 관련돼서 코로나19 그러니까 언컨택트 종목 관련된 리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페이스북 관련돼서 이 종목도 지난 8월 7일 날 278달러 이후에 상당히 좀 약세 모습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소위 기술주가 어제까지 약세 모습 보였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주가 회복한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는 걸 보면 결국 앞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인덱스 속에서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업종 지수가 올라갔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몇몇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AMD에 대한 주가였던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 보신 것처럼 앞서서 기술주가 약세 모습을 보이고 나서 오늘 상승했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돼서 AMD의 종목도 지난 며칠간의 약세 이후에 오늘은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시장을 좀 리딩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또한 인텔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인텔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평가가 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인텔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이 좀 화두되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며칠간의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아직까지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우리가 인텔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인텔은 결국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강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품 관련주가 예상보다 소폭이나마 약세 모습들이 현재 지연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러시아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며칠 전에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는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1상 이상은 했지만 3상의 어떤 임상 실험 전에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있는데 러시아의 주가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 증시는 러시아의 어떤 백신에 상당히 뜨겁게 반하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러시아 증시는 아직까지 방향성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존스 홉킨스 코로나19 데이터를 좀 보시면 러시아가 확진자 수로 보면 세계 4위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4위, 그리고 3위가 인도, 2위가 브라질인데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망자 수가 15,231명이고요. 가장 좀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최근 들어서 트렌드의 모습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확진자 수가 러시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화면상으로는 확진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막상 일별, 즉 사망자 수를 보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많이 데일리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 전에는 다시 한번 갭이 커져 있고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러시아가 백신 관련돼서 3상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시장에 빨리 내놓는다는 거 보면 러시아 스스로가 백신 관련된 상당히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19 즉 백신 관련된 상당히 시장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었던 러시아의 어떤 주가는 예상보다 둔감한 모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부 텍산 원유 유가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지난 4월 달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락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 4월 초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때는 배럴당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지난 4월 초 그러니까 상당히 유가 충격 이후에 이 당시에 1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2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차트의 모습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지난 4월 달에 10달러부터 최근 들어 42달러까지 상당히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유가의 급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경기가 좋아질 것을 유가 상승 후에 어떤 인덱스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하면 모건 스탠리의 어떤 페이퍼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가 통상 그 매달 그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페이퍼를 보냅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책임감 있는 그 모건 스탠리 페이퍼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 이번에 그 어떤 8월달 페이퍼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어떤 리뷰를 좀 들어보면 상당히 그 2월 초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고요. 어떻게 보면 2월달 이후에 그 3월달까지 한 달여 남짓 상당히 주가가 급락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 3월달 그러니까 코로나19 발생 전에 그런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앞으로 주가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후에 코로나19 관련돼서 백신이
좀 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스탠스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건스탠리는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간밤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전날에 7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간밤 시장에서는 금 가격에 대한 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대체 자산, 특히나 안전 자산에 그렇죠. 대한 네. 수요는 조금은 좀 한풀 꺾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풀 꺾였다 이렇게 좀 단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 넘어섰는데 이제는 뭐 2,000달러가 아니죠. 이제는 맨 앞에 앞자리가 1,900달러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쨌든 뭐 며칠간 내 일단 충격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에 대한 차트의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왜 이렇게 상승했나 이런 부분들을 통상 얘기하게 되면 뭐 같은 얘기죠.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위험 자산보다도 안전 자산이 금을 삽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딱히 설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앞서서의 뭐 차트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3월 초유에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충격이 커졌을 때는 안전자산의 금 가격도 하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여전히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여기 라인을 좀 거놓으면요. 2,000달러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금 가격이 지난 8월 6일 기준으로 뭐 2,000달러 넘어섰죠. 2,063달러까지 온수당 흐름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자, 그 이후에 그러니까 8월 6일 이후에 오늘까지 비즈니스 데이로 일주일도 안 됩니다. 일주일 안 되는 사이에 맨 앞에 있는 숫자가 2,000에서 이제 1로 즉 1,934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금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락에 대한 이유를 단정지어 말씀드려보면 이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시장의 참여자가 상당히 둔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 외에는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차트에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는 뭐 상당히 뭐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즉 세계 지도가 상당히 빨간불이 많이 커지고 있죠. 결국 이것을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상당히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가지고 자 그러면 나는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이 금을 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19 이런저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가 둔감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금 가격이 상승과 하락의 이슈를 넘어서 단기간의 급락 이게 단기간의 급락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상당히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크게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저께는 지난 7년 만에 금 가격이 상당히 급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비교 차트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의 최근 들어 트렌드, 그러니까 지난 2019년 3월부터 최근까지 데일리 차트에 대한 리뷰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금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금 가격보다는 은을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페이퍼가 지난해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금 가격이 하락할 때 은 가격도 하락폭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 가치가 단기간에 급락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기보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위험 자산인 그 주식의 가격과 그리고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동조한 모습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결국 원자재보다도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시장의 스탠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즉 그러니까 해외 차트 관련돼서 우리가 그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를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지난 3월달 이후에 S&P 500 지수가 상당히 랠리를 보이고 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무역 전쟁의 이슈가 있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난주 기준으로 틱톡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상당히 좀 갈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글로벌의 부정적인 이슈를
그 글로벌 참여자는 상당히 둔감해졌다. 이거 외에는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9일 날 S&P 500 지수가 이 당시에 3,400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때는 3,400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달부터 최근까지 많은 월가의 경제 전략가들이 미국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GDP가 떨어져서 주가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뻘쭘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는 모든 건 둔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준이 그만큼 연준의 A템이죠. 결국 달러를 많이 이렇게 발행하는 것 이거 외에는 딱히 설명이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모든 이슈보다도 미국의 연준 사이트 있죠. 연준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미국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경기 부양책을 낼 것인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에 그러니까 경기 부양 관련된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냐 이런 부분들이 미국 3대 지수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과 맞물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최근 뉴욕 증시는 좀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슈를 엇나가는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어제 액면 분할을 발표했죠.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왔고 간밤 시장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3%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1,550달러 선까지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액면 분할을 하면은 거래 대금이 더욱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액면 분할, 주식 분할 이런 어떤 그 단어의 정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거래량은 4배 때로는 5배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뭐 몇몇 데이터를 보면 올해 국내 투자 관련돼서 애플 그리고 테슬라가 뭐 1위, 2위 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미국의 주식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도 상당히 관심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테슬라는 우리가 통상 전기차로 우리가 대분할 수 있는데요. 뭐 요즘 뭐 전기차 이제 많이 좀 타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전기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사는 것이 맞나 이런 좀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즉 EV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상당히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통상 독일 소위 그 BMW 비롯해서 빅메이커 3사들이 2025년 지금부터 5년 정도 지나면 앞으로 이제 엔진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즉 내연기관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이제 전기차로 모두 셋을 바꾸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기차가 시장의 트렌드 즉 대세는 맞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인덱스인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뭐 이제는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당 뭐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야 테슬라 이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요 2013년에 116달러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뭐 2018년 2019년만 보더라도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 7월 달에는 주당 1,794달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 새벽 끝난 경우에는 1,554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1,554달러는 한국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 주당 184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은 무액면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5,000원이 500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 기업 가치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주식을 분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평균가를 낮출 때니 좀 사세요. 이런 어떤 테슬라가 좀 꼬시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참여자가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좀 좋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1%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5분의 1의 어떤 액면 분할보다는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5분의 1의 어떤 주식 분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발표했고요. 그러니까는 1,554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84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는 주당 36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곧 얼마 이제 31일부터 이제 분할된 가격으로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차트의 모습이 지금보다 좀 바뀌지 않을까. 즉 옆에 있는 우측 단위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애플의 주가도 상당히 그동안 액면 분할 좀 했는데요. 애플의 주가를 좀 보시면서 리뷰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애플이 지난 시기에 몇 번의 액면 분할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05년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4년 그리고 오늘까지 이번에 발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액면 분할하고 나서 뭐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50분의 1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게 액면 분할 효과가 있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한 것이고요. 테슬라는 애플은 주식 분할이다. 이런 단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애플은 보셨던 것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째 즉 이건 뭐 아직 뭐 발표됐기 때문에 네 번의 과정 속에서 지난 2014년 그리고 2014 어떻게 보면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트렌드를 보면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방향성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애플의 주가의 리뷰를 보면 결국 애플의 주가의 방향처럼 테슬라의 주가도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오너가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종목들은 결국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액면 분할 미국에 살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통해서 몇몇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런 종목들이 지난 뭐 2000년 이후에 두 번 정도 주식 분할했던 어떤 리뷰가 있는데요. 자, 스타벅스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좀 보시면 올 같은 경우에 상승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와 그제 이틀간에 상승했습니다만 오늘은 상승보다는 보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외신들은 어쩌면 스타벅스도 앞으로 주식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은 예상보다 아직까지는 좀 덤덤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나이키도 지난 시기에 좀 액면 분할에 주식 분할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키도 지난 며칠간의 급등 이후에 상당히 좀 소폭이나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액면 분할 지난 시기에 했던 모습을 리뷰를 보면 스타벅스보다 나이키가 오히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렇지만 나이키 주가가 올 같은 경우에는 $100 선입니다. $100 선 가지고 액면 분할하기에는 좀 이게 가격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뭐 테슬라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단위가 $1,500 넘어서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주가는 오히려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주당 $100 선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이게 좀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넷플릭스에 대한 평가도 가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주가가 $200 선, 즉 $100보다는 $200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몇몇 종목 관련돼서 오히려 페이스북이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후에 어떤 타겟들은 결국 테슬라가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이제 8월 말 정도에 이제 재상장하는데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그러니까 넷플릭스,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주식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증시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코스피가 2,850선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증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통 증권사에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나오는 레포트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조심해야 될 시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쭉 읽어보니까 저도 동의하는 바는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징후는 안 좋지만 증권사가 갑자기 또 목표가를 크게 부른다든가 그리고 또 지수대를 크게 움직이게 되면 솔직히 기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내용과 여러 가지를 결부시켜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무엇보다 지금 다 주변에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아니면 회식이 있거나 그리고 또 어떤 직원이 갑자기 좀 바빠 보인다. 별로 저 사람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스마트폰 열심히 보고 바쁘게 뭐가 클릭 엄청 열심히 한다라고 하게 되면 10중 8구는 주식하시는 분들이죠. 그만큼 최근에 주식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뭘 얘기하냐면은 일단 증시로의 자금유입, 특히
어제 예탁금을 보다 보니까 드디어 50조가 넘어서 51조까지 찍고 있네요. 그만큼 증시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의 반증이 어디서 나오느냐.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 부동산으로 다 한몫 좀 크게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죠. 일단 규제할 건 다 규제하고 막아놓을 건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이나 내 생에 이번에 집 한 채 갚기는 틀렸어라고 하는 자금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상대적으로 부동자금들이 계속 증시로 들어오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시장에서는 계속 예탁금 증가 그리고 증시 자금으로의 관심 증가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유동성에 대한 흐름들이 답을 해준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업 이익들 관련된 부분들인데 의외로 이번에 상반기에 기업들의 실적들이 선전했습니다. 그만큼 방역을 잘했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게다가 상반기에 그나마 그래도 다른 해외 기업들보다 그리고 다른 쪽보다 좀 선전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 지표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업 실적들이 반전할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반기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코로나19가 2차 팬데믹을 보인다든가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회복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데 어떤 이연이 된다,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또 충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개연성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쪽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달러화 약세죠. 특히 이 부분은 물론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달러화 약세가 가는 게 어떤 지금 이제 달러화의 어떤 자체적인 흐름들이 오히려 좀 약해졌느냐.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더디다란 관점 쪽에서 달러가 약해졌는지 아니면은 유럽이나 타국가들이 오히려 어떤 지표의 흐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갔는지 이 부분은 아직 명쾌하게 구분을 못 짓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계속 약세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멈칫멈칫하죠. 지금도 90달러 때는 달러화 인덱스가 90달러는 안 깨려고 좀 올라오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그러면 달러화 약세가 기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쪽으로 들어갈 때 약간 이제 주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신흥국의 펀더멘탈은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부분이 약간 답을 해주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들어오는데도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석이 좀 분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방역 잘했고 개선 기대감이 뛰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시각들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쪽은 계속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 가격이 어제부로 또 고점에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플레이션의 해지나 그리고 또 유동성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안을 수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금이 흔들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기회 요인들은 어떤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또 기회 요인들이 되겠죠. 이런 변화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저는 지표를 볼 때 기술적 코스피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봉이나 월봉 어떤 긴 시각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확장 패턴이 완연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근으로 보게 되면 2,600 지난 고점이죠. 그렇게 큰 저항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된 2,800이나 3,000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는데 간다고 거기다가 3고까지 같이 움직여서 볼 수 있는 시장의 지수대까지 보여서 저는 삼성증권 레포트가 2,850인가요? 얘기했으면 저는 그냥 3,000까지 고를 외치겠습니다. 네, 진짜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전망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습니까? 네, 앵커님은 해외 주식 하신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 계속 고를 외치시겠습니까?
저는 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영향은 네. 단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이 이만큼 성장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도 잘 보시고 종목도 잘 보시고 이제 테슬라 한잔 하셔야죠. 네, 이게 이 테슬라가 베스트 테슬라가 아니긴 하지만요. 네, 근데 지금 주식 분할 관련된 모멘텀은 솔직히 테슬라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냥 주식의 구조적인 성격 때문에 테슬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이 올라간다. 이거는 국내 시장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제한시키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실적 모멘텀이 제일 중요할 거고 차가 잘 팔리는지가 또 왜냐하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할 거고 현대차에는 위기이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주목할 게 9월 15일인 줄 알았더니 또 9월 28일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데이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직접 배터리를 2차 전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LG화학이나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악재냐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흐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리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겠어요라고 하는 흐름이면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빨라야 2023년, 2024년입니다. 공장 지어서 장비 넣고 배터리 생산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모든 거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그 2차 전지 입장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3사에게는 악재 요인이긴 한데 당장은 오히려 업황이 그만큼 좋다는 거를 반증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23년, 24년 앞으로 2, 3년 뒤의 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크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 상황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업황이 성장하는 초기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관련된 소재 쪽, 동박까지 이런 종목 쪽으로 많이 찾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집중해야 될 게 장비 쪽입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또 유럽도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업체를 키우겠다는 입장인데 배터리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배터리 관련된 쪽을 생산하겠다고 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소재가 아니라 장비를 먼저 들여와야죠. 장비 먼저 들여놓고 이제 소재를 들여와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한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지금은 업황 성장기의 초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비주의 모멘텀을 계속 부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을 잘 발표한 NS 그저께였나요? 예, NS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로 직행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터치 못한 장비주들 주목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몇 가지 종목 말씀드리게 되면은 V원텍이고요.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비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고요. 또 코인테크 같은 종목도 전후 공정 자동화 설비 쪽이다 보니까 약간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은 M+ 느낌이 나죠. 요즘 M+ 강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대표적인 파우치형의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인데 이쪽도 갖고 계신 분들이면 계속 혹시나 저희 방송 보고 하셨으면은 그냥 고고요. 계속 가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PNT라고 하는 핵심 소재 장비 쪽 많이 올랐는데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은 장비 쪽 찾아보시면서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최근 들어 좀 급등이 나왔는데 18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물산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최근에 좀 덜 올랐죠. 그러면 앵커님 지금 삼성물산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살까요? 삼성물산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확장성에 있는 좀 섹터 쪽에 돈을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현명한 답은 어떤 걸까요? 네, 어떻게 조밀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냥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전략이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도주 쪽으로 가자. 괜히 이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약간 좀 여러 가지 앞뒤 전후 살펴봐야 되는 종목보다 주도주 쪽에 편승하자는 전략이 저도 찬성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건설 부문 이제 다시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뭐 재건축은 정부가 좀 민간 쪽에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뭔가 2% 부족합니다. 게다가 또 삼성그룹 쪽에 검찰 수사 마무리되면은 그래도 지주회사격이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주주환원 정책이 그나마 제일 저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한다고 얘기했고 이제 배당도 한 2,000원씩 주는데 더 늘리겠다. 근데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더 늘리게 되겠다고 하는데 막상 열어봤더니 2,100원 준다. 그냥 좀 짜증나죠. 네, 그런 부분보다 증액을 계속 하겠다는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변화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주사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 갖고 있는데 가장 많이 또 탄력받았죠. 이 부분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삼성전자 5%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는 지분법을 보게 되면 삼성생명사예죠. 삼성생명이 오히려 삼성전자의 지분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지금 삼성생명이 또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삼성생명도 19%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영도 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분법 평가와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높아진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단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에 따라서 삼성생명의 부각 그리고 삼성물산의 부각 이게 또 선순환이 되어야 되게 되면 일단 키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올라오는 거 보고 혹시나 좀 다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을 사는 거는 괜찮은데 아직 삼성전자가 뚜렷한 방향을 조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하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물산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드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밤사이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은 무려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전주와 대구 33도, 울진은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충북 북부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낮 시간대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대기의 순환은 원활해 전국의 대기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수원 30도,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26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부산이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제주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주말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